예,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아침 한 8시, 7시 반, 8시, 이 미국이 이란을 폭격을 했죠. 예, 그래서 이란의 핵시설을 다 문질러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구도를 쭉 몇 줄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완전 공포에 질려요, 이렇게 되면. 이게 11,000km 넘는 거리를 7대씩 몰려가서 그냥 스텔스 폭격으로 조져버리니까 이거 뭐 언제든 때릴 수 있다, 어디든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 10분부터 약 25분 동안 폭격했습니다. 작전명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니라 아닌 밤중에 오한마입니다. 뭐 이거 노동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주로 써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말이 없어요. 영어로 그냥 슬래지 해머라고는 할 수 있는데 오가 큰, 그래서 큰 망치죠. 이거 이제 현장에서 오한마라 그러죠. 뭐 진짜 그 뜻이에요. midnight이니까 한밤중이니까 아닌 밤중. 해머니까 오한마. 그러니까 밤중에 가서 뚝배기 깨뜨리고 몸통 부숴놓겠다 이거지. 작전명 자체가 좀 살벌합니다. 아닌 밤중에 오한마입니다. 작전명이. 이번 작전의 특징이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첫째, 사상 최초의 MOP, Massive Ordnance Penetration Bomb, MOP 방카바스터 사용 작전이죠. 3만 파운드, 13.6톤 정도. 무려 14발을 썼습니다. 사상 최대의 B2 스텔스 폭격기 작전입니다. 7대가 동원됐습니다. 사상 두 번째로 긴 장거리 작전입니다. 미주리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발진해서 대서양 건너서 지중해를 관통해가지고 이란을 때렸는데 이란 포도우까지 계산해 보면 11,105km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건 다영역 작전입니다. 위성, 공중, 해상, 수중, 멀티 도메인 작전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다중 전구 작전입니다. 멀티플 시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중해 사이드는 이 작전은 전체적으로 이란이나 이런 거 다 미국 중부군 센트럴 커맨드가 관할하는 지역인데 저기 인도양에서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구가 막 엮이죠. 또 대서양을 날아 들어갔고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살벌합니다 이게. 지중해 인도양 호르무즈 이란 영공 다중전구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무엇을 노렸나요? 이란의 핵 인프라, 핵무기 개발 인프라 3대장이 있습니다. 포도우, 나탄즈, 이스파한입니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포도우는 맨 왼쪽 그림입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건물이 별로 안 보이죠. 대부분 지하시설입니다. 포도우는 완성 농축까지 갑니다. 우라늄 235, 90% 이상 목표입니다. 나탄즈 중간 그림입니다. 저기는 일부 지하시설이고 일부는 지상시설인데 이 농축이 우라늄 농축이 점점 이제 그 퍼센티지가 올라가는데 나탄즈에서 60% 정도 농도까지 만드는 일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단계 농축은 거의 대부분 나탄즈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그룹 이스파한, 여기는 이제 연구소예요, 일종의. 그래서 대부분 지상시설이고요. 수천 명 개발자들이 근무하는데 새벽 2시에 때렸으니까 숙직하시는 분들만 유명을 달리했을 것 같습니다. 포도우랑 나탄스는 몹 벙커버스터로 14발로 때린 것 같고요. 이스파한이 토마호크 중심으로 때렸는데 이게 30발 정도 때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란에서 방공미사일을 단 한 발도 쏘지 못했고요. 이란에서 이란 내에서 전투기를 단 한 대도 발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B2가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지브롤터 해협 위로에서 지중해로 진입을 해서 이스라엘 영공으로 딱 진입을 했을 때
땅 위로 진입을 했을 때 수십 대의 4세대, 5세대 전투기가 합류를 했어요. 미군 쪽에서 뜬. 그래서 이 전투기들이 앞장서서 선도 침투를 했습니다. 이란의 방공 시스템 가동에 대비해서 레이더 파괴 미사일, 이걸 시드 데드라 그러죠.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그러니까 적 방공 시스템 억제. 그다음에 DED. Destruction of Enemy Air Defense. 적 방공 시스템 파괴. 시드 데드 미사일. 이게 AGM-88. 이 오른쪽 아래는 최신형 AGM-88G인데 뭐 일부는 저걸로 썼을 거고 다른 일부는 저걸로 썼을 거예요. 그 88E. 이거랑 형상이 좀 더 구독더리죠. 이거랑 이처럼 날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세대, 5세대 전투기 수십 대가 합류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전투기들이 합류했을까? 예. 우선 윗줄 왼쪽부터 F-35, 윗줄 가운데 F-16, 윗줄 오른쪽 F-15, 그 다음에 아랫줄 왼쪽 FA-18 혹은 항공모함에서 뜨는 전자전기 그라울러,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 미사일 파괴, 미사일 사냥, 레이더 사냥 미사일, 레이더 사냥 미사일. AGM-88G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밀고 들어간 거예요. 에스코트 딱 해서 수십 대가. 예.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내고 서쪽을 때린다. 근데 이번엔 성서격동, 서쪽에서 소리내고 동쪽을 때리는 겁니다. 이 연막작전을 폈어요. 바로 그날, 20일 날. 예. B2들이 서쪽 루트로 태평양 건너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게 쫙 이제 언급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괌을 간다. 괌 경유 디에고 가르시아를 가나. 저만 해도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발진해서 때릴 겁니다라고 딱 잘난 체 했었잖아. 백모도. 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요. 근데 실제는 어디 B2 떴다는 얘기도 없이 7대나 몰려가서 대서양을 건너서 지중해 거쳐가지고 때려버렸잖아. 동쪽 루트로. 대서양 건너서 이동했단 말이야. 태평양 건너서 이동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시리아가 이게 정리돼서 더 이렇게 좋아진 건데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를 통과했어요. 그 이스라엘 쪽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뭐 조그만 땅이고 요르단, 시리아, 그 다음엔 이라크를 지나야 이란을 때리거든. 트럼프 본인도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군사 작전에 대한 거는요 전부 그 미국 합참의장의 미 국방부 브리핑에 나온 미국 합참의장 데이비스 케인인가 그래요. 그 사람의 그 발언에서 나온 걸 제가 전부 쓰는 거네요. 다 사실입니다. 이 사람 뭐라 그러냐? 통신을 최소화했다 그랬어요. 왜냐? 전자지문을 최소화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작전 과정 전체가 전부 스텔시해졌다. 그러니까 적이 감지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그럽니다. 정교한 다중영역 다중전장 작전입니다. 0시 30분에 전투기를 앞세운 공중타격대가 이란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이란 영공에 0시 30분에. 이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지중해와 이라크 쪽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0시 30분에 남쪽에 인도양 쪽에 호르무즈 해협 저 앞에서 잠수함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약 24발에서 30발 발사했어요. 합참의장은 more than 2 dozens, 그러니까 24발 이상을 발사했다 그러는데 이제 보도는 30발 정도 발사한 걸로 나옵니다. 이란 시간 2시 10분에 B2 폭격기가 포도우의 맙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면서 폭격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진입하고 포도우까지 한 1시간 40분 걸린 거지. 시속 한 600km 정도 날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40분이면은 한 800km, 국경에서부터 한 800-900km 떨어졌나 봐, 포도우가. 그리고 2시 10분에서 2시 35분까지 이란 시간입니다. 25분 동안 폭격이 이어졌는데
0시 30분에 띄웠던 토마호크가 이 시간대에 떨어진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포가 여러 대가 타이밍 맞춰가지고 한 타겟에서 따다당 때리는 걸 TOT라 그러잖아요. 좀 비슷한 거죠. 공중에서 폭탄 때리고 미사일 때리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인도양 사이드에서 띄운 토마호크가 같이 떨어진 거죠. 따다당 하고. 공중 폭격에서 추산을 해보면 전체가 75발 정도 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밀 유도 폭탄이라는 건 자체 무슨 추진 체계를 안 갖고 있죠.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가는데, 그런데 날개를 가지고 GPS를 가지고 좁은 반경이지만 뭐 10km, 20km, 30km 좁은 반경이지만 정확하게 유도된 포인트에 가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 정밀 유도 폭탄이죠. 또 정밀 유도 미사일. 이 두 개가 약 45발로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원자력 잠수함에서 발사한 토마호크가 한 30발 된다 그러니까. 근데 전체는 75발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이게 45발 정도가 공중에서 떨어졌구나. 그 45발 중에 14발이 맙 벙커버스트였고 추가로 한 31발 정도가 이래저래 다른 미사일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혹은 다른 정밀유도 폭탄이었을 거다. 딱 25분 때리고 나서 이란 시간 02시 35분에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그 지도가 두 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요. 가운데 박스에 들은 건 확대한 겁니다. 저 부분을. 작은 박스를 큰 박스로 확대한 거예요. 보면 그게 이제 전부 다 그 미주리주에 있는 화이트맨 공군기지니까 미국 중부에 있단 말이에요.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부터 떠갖고 저렇게 이제 그 다소양 건너서 지브롤터 해협 근처로 해서 이스라엘로 진입을 해가지고 저렇게 날아가면 시리아 일부 지나게 되고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를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사우디도 통과했네요. 쿠웨이트도 통과했고 그렇게 해서 이란으로 진입해서 때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주 살벌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작은 박스에 보면 그 빨간 선들이 있잖아. 그 빨간 선이 뭐냐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게 바다 쪽에서 쏜 거 아니에요. 바다 쪽에서. 저 배를 위로 좀 그 호르무즈 해협에 너무 붙여놨는데 저렇게 가까이 안 가죠. 뚝 떨어져서. 그러니까 1시간 40분 전에 쐈으니까 보통 토마호크가 한 900km 갈 거예요. 시속. 1시간 40분 전에 쐈으니까 한 1300km 바깥에서 쏜 거예요. 바다 어딘가. 혹은 요렇게 갔다 그러면 뭐 한 800km, 900km. 꽤 멀리서 쏜 겁니다. 여기서 잠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를 좀 생각을 해보죠. 이거 이제 토마호크로 잔뜩 무장한 잠수함이 있어요. 미국에. 그걸 USGN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G는 가이디드 미사일입니다. N은 원잠이란 뜻이고요. 전략 원잠은 이제 트라이던트 SLBM을 발사하죠. 이게 한 10,000km 이상 갈 거예요. 트라이던트가 제 사거리 체크 안 해봤는데 상당히 멀리 가요. 이 트라이던트 SLBM을 갖춘 원잠들은 전부 오하이오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리스틱, 탄도라는 뜻이 들어가서 USBN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미국의 전략 원잠에는 트라이던트 발사관이 22개 있습니다. 그런데 군축협정에 따라서 이 발사관 숫자가 제한되거든요. 전략 원잠의 발사관의 수 이렇게 돼요. 제한이. 그 다음에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사일로의 수. 원자력 핵폭탄이라는 건 한 방 쏴서 그때 승부나는 거지. 다시 장진해서 또 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일로의 수, 발사관의 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폭격기는 핵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핵폭탄 아니에요. 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폭격기의 수 이렇게 돼요. 그게 전부 B-52로 규정되어 있고 그게 한 60대 되지 않나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서 쏘는 AGM-83인가 저 이름을 까먹었다. 그거 한 2,000km 이상 가죠. 그거 지금 개량 중이에요. 더 갈 거예요 앞으로. 그 순항 미사일. 중력에서 떨어지는 폭탄이 아니라 쭉 날아가는 미사일이요.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 그래서 군축협정에서 전략 원잠의 발사관의 수가 제약이 되어버리니까 그거에 맞추려고 전략 원잠 중에 4척을 빼갖고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을 시켰어요. 개조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토마호크 전용 토마호크 원자력 잠수함이 된 거예요. USGN. 토마호크에는 저 핵탄도 안 달립니다. 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 달아놓고 있어요. 토마호크 발사 원잠이 4척이 튀어나오게 돼. USGN이 오하이오급이죠, 당연히. 전략 원잠이랑 같은 급이니까. 그런데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저 동그란 거 안에 작은 원이 몇 개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저 큰 밖에 큰 원이 저게 트라이던트 발사관이에요. 트라이던트는 퉁겁고 무겁고 길죠. 근데 저거를 토마호크 발사관으로 개조를 하면 토마호크 연필이 몇 개 꼽히냐? 7개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LBM 트라이던트 발사관 하나에 토마호크 발사관이 7개가 들어가. 그런데 트라이던트 발사관이 원래 22개 있었거든. 그러니까 토마호크 발사관이 154개가 들어가죠. 그 무서운 거예요, 저 USGN. 원자력 잠수함이 토마호크만 154발 갖고 다니는 거야.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한 척 투입됐다고 얘기를 해요.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저기서 한 30발 쏜 거예요. 네. 그 합참 의장은 24발 이상이라고 말해는 정확한 발수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포스러운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왼쪽 위가 멀쩡했을 때 포도우예요. 포도우는 전체 시설이 다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상시설이라 그래봐야 저거 꼴랑 뭐 이렇게 생긴 하얗게 생긴 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뭐 두들겨 맞고 났더니 지표 지형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은데 어째 땅이 멍이 들었잖아. 퍼렇게. 지중 폭발을 해갖고 그 열에 의해서 그 파괴력에서 땅이 색깔이 퍼렇게 멍이 들은 거예요. 회청색으로. 지중 폭발력이 그렇게 무섭다고 저게. 한 6발, 6, 7발, 7, 7발 맞으니까 저렇게 땅이 멍이 든 거야. 자, 아까 그 건물 주변을 보자고요. 왼쪽이 두들겨 맞기 전 위성사진이고 오른쪽이 맞은 다음에요. 보면 뭐 회색 무슨 뭐 이상한 그 가루 뿌려놓은 것 같이 땅이 멍이 들어버렸잖아. 근데 이것만 갖고는 재미가 없어. 보통 보면 뭐 이렇게 땅에 구덩이 파일 것 같죠. 아니요. 저도 구덩이 파인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설명을 하는데 저게 60m를 파고 들어갈 때 구멍이 생깁니다. 홀이라 그래요. 구덩이가 이렇게 파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진짜 홀이 생기더라고. 한번 보세요. 저게 두들겨 맞기 전이에요. 아, 두들겨 맞은 다음인데 저 아까 저기 건물 뒤에 저 왼쪽 그림 보면은 뭔가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거 같죠, 땅에. 그 구멍만 확대한 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지금 구멍이 6개 보이지. 구멍에 들어가서 터지는 거예요. 저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한 놈 집어넣고 옆에 놈이 떨어져서 적당히 옆에 떨어져도 앞에 뚫린 거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뚫린 거 결국 그 구멍 따라서 쭉 들어가서 그 다음엔 자기 힘으로 뚫고 또 내려가죠. 또 터지고 그 구멍에 또 옆에 집어넣으면 또 그거 따라서 들어가서 또 해서 또 터지고. 네, 참 그렇죠. 제 거듭 말씀드리면 이란은 중동에 있어서의 또 세계적 차원에서 최고의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략적 맹방입니다. 일단 이란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이 거느리는 거, 예멘 거느렸죠. 이라크를 이란이 거느렸어요. 이라크를 거느리니까 이란의 해외 공작 최고 책임자 하심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거 아니야. 간땡이 엎어갖고. 그러니까 2024년 10월에 12월인가 10월에 2024년 말에 트럼프가 바그다드에서 하셈 솔레이마니를 참살해 버렸잖아요. 이라크가 2020년경서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게 24년 하셈 솔레이마니의 죽음 이후로 완전히 이라크가 이란의 영향으로부터 많이 벗어났죠.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라크가 시아가 다수라고 알려졌었는데 까고 조사를 해보니까 후세인 죽은 다음에
아니, 이라크가 순위가 다수라고 알려졌었는데 까그 조사를 해보니까 시아가 다수야, 이라크가. 이란과 같은 종파인 시아가. 그래가지고 이 시아가 다수니까 시아가 선거에서 유리한 데다가 이란으로부터 언더 더 테이블로 혁명운동 자금, 민병대 조직 자금, 테러 조직 자금 이런 것들이 흘러들어와요.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이라크 안에서 시아가 제일 초강세가 되죠. 이라크는 시아, 수니, 쿠르드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셋이 완전히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라크가 사실은 이란의 말을 좀 듣는 편이라고. 또 시리아는 완전히 이란이랑 깐부고, 헤즈볼라는 이란의 꼬붕이고, 하마스 이란의 꼬붕이고, 아프리카 건너서 뭐 극단적 무슬림들 거기 다 이란의 꼬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혹은 시리아 무너진 작년 12월 8일 날 시리아 무너졌거든. 헤즈볼라 작년 9월 달 무너졌지. 하마스 작년 7월에 하마스 최고 책임자 이스마일 그 하니에가 죽었죠.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한번 숫자를 계산해 보시라고. 예멘 저거 3,500만쯤 돼요. 이라크 저거 한 4, 5천만 되죠. 시리아 저거 거의 한 3천만 가까이 돼. 그럼 세 개 합치면 얼마야? 3,500만. 1억이 넘잖아. 1억만 잡더라도 1억 조금 넘죠. 이란까지 하면 2억이에요. 그럼 이거 빼고 나서 사우디랑 에집트 따로 저쪽 아프리카 쪽에서 에집트 빼면 또 워낙 가난하니까 빼면 사우디랑 이스라엘만 남는데 사우디가 국적자, 외노자 빼고 국적자만 하면 2천만이 안 돼. 그럼 사우디랑 이스라엘 하고 한 20만 되는 뭐 카타르 붙이고 한 100만 되는 UAE 붙이고 다 얼레벌레 다 예멘 5만 붙이고 다 엮어봐야 3천만이야 꼴랑. 3천만 조금 넘어. 일단 머릿수가 한 6, 7배 차이 났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라크가 정신 차려서 이제 이란 꼬붕을 안 하게 됐고, 시리아가 이제 아사드가 무너지면서 이란 꼬붕을 안 하게 됐고, 헤즈볼라 하마스가 이란 꼬붕이었다가 망해버렸고, 그래서 지금 이란 본체랑 예멘만 남아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한 체급이 한 6, 7배 차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란이야말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죠. 그런데다가 중국 에너지 생명선이잖아.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을 때 미국 측이 중동 국가들한테 야, 당신들 말이야. 중국 쪽으로 출하시키지 마. 그래 버리면 미국은 인도양이나 말라카 해협에서 얼굴 붉히고 차단 안 해도 된다고. 혹은 아프리카 어디서부터 좀 오는 것만 차단하면 돼. 중동이랑은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어져. 근데 이런 작전이 먹으려면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가 미국 말을 들어야 되잖아. 한 놈이라도 그 미국의 설득을 깨고 나와서 딴짓하기 시작하면 다른 놈들도 드르륵 튀어나와서 딴짓한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미국에 중국행 출하하지 마세요라는 미국의 압력에 제일 처음 저항할 나라, 꿋꿋하게 저항할 나라, 저항이 확정돼 있는 나라, 이란이잖아요. 이란. 그 이란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보니까 11,000km를 와서 그냥 그것도 다영역 작전, 그 다음에 거대 전구, 그러니까 다중 전구 작전으로 해서 이렇게 패는 거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중국 충칭, 신부 충칭 얼마나 7,000km 안 됩니다. 하와이에서 그렇게 한 7, 8,000km밖에 안 될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한 중국 저 위 한 8,000, 7,000밖에 안 돼. 괌은 당연히 더 안 되고. 캘리포니아에서 오면은 중국 신부에 충칭 같은 데 오면 아까 미국 중부에서 포도우 이란의 포도우 가는 거랑 거리가 비슷해요. 11,000, 12,000이래요. 그러니까 이번 작전을 보면 급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뜨면 되겠구만. 아니면 하와이, 알래스카,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가까운 데서 뜨려면 괌에는 가끔씩 B2가 와서 앉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냥 골로 간다 이렇게 되지. 알래스카에서 뜨면요. 북한 같은 거는 한 4,000km, 5,000km밖에 안 되죠. 네. 한 8시간이면 와버리지. 9시간, 8시간. 이번엔 18시간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의 핵과 미사일이 부담스럽다고요.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99.9% 어디서 생산되냐면 훌루다오 그 바레만 보하이만에 있어요. 거기서 생산되는데 신의주에서 훌루다오까지가 직선거리 300km야. 서울에서 대구 거리밖에 안 돼요. 신의주 훌루다오가. 신의주에서 베이징이 한 700km, 6, 700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베이징이 1000km밖에 안 돼. 북한 더 가깝지. 북한과 중국 사이에 국경이 1500km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오케이 없이 북이 핵 가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오케이 없이 북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뭐냐? 이거는 핵 중합안점이요. 탄도미사일 중합 뷔페입니다. 중국의 오케이를 하고 중국이 부품과 기술을 제공해야 갖춰질 수 있던 물건이에요. 그럼 중국의 목적은 뭔데? 대만 남중국 해서 미국과 한파 붙을 때 북한이 주한미군, 주일미군에 발을 묶고 압박하고 타격한다. 그래서 북에 그거를 오케이를 해주고 물밑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거 하도록. 멍청한 짓이지. 그러니까 중국은 이 서태평양에서 한판 붙게 되면 이건 다중전장 동시 패션으로 간다고 본 거예요.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에서 한꺼번에 터진다. 부담스러우니까 이때 별동부대 하나 독한 놈 하나 길러야겠다. 그래서 북한을 길러준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북은 그냥 얌전하게 그 조신조신 가야 그 존재 자체로서 방파제 역할을 해주잖아요. 베이징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북한을 가지고 그걸 앞장서서 행동부대로 만들었으니 멍청한 짓을 한 거죠. 한마디로. 똥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이 멍청한 짓이 이제 대가 치를 날이 온 거예요. 이번에. 이란이 폭망하는 거 딱 보니까 야 저런 애들하고 한판 붙는다는 게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요. B2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B2의 폭장량의 절반 되는 미니 B2가 나오잖아. 그게 B21 아니에요. 항속거리는 같아요. 둘 다 9,600km급이에요. B2나 B21이나. 그러면 얘는 뭐 B2보다 좀 못하네. 예, 못합니다. 폭장량은. 그런데 지능, 센서, 레이더, 심지어는 무인 조종. B21은 무인 조종 가능해요. 이런 점에서는 B2는 비교가 안 돼. 한 세대 앞이야. 얘가 지금 최소 미 공군이 100대를 사기로 했고 이게 더 부풀어 오르면 200대야. 그럼 B2는 몇 대 갖고 있는데 19대 갖고 있어요. 미국이. 원래 21대 했는데 2대는 없어지고 파괴되고 깨지고 뭐. 19대 운영해요. 그런데 B21은 100대야. 200대도 될 수 있어. 100대면은 19대에 5배고 200대면 19대에 10배입니다. 골 지르는 거죠. 중국 입장에선. 근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은 미국 무기의 미국 무기, 미국 군사체계의 2003년 버전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그거보다 한 세대 군사 무기 체계는요. 새거 나왔다 바로, 새거 나왔다 바로, 새거 나왔다 바로 이렇게 못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랑 맞물려 있어 갖고 이게 어떤 방파제에 쌓여요. 15년, 20년 쌓이다가 한 제너레이션이 구별되고 퍽 터져나가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갑니다. 미국은 중국이 한참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때까지 보여준 것에 대해서 따라간 거야. 엄청 돈 쏟아부어서. 근데 걔들은 그것도 못 따라갔지. 근데 미국은 다음번에 튀기 시작했다고 지금. 이게 이 작전이 그걸 뜻해요. 그러니까 무섭죠. 다양한 위성, 물밑, 이게 네트워크로 다 엮여서 돌아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신형 무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 맙 벙커버스터만 해도 작전에 쓰인 건 최초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온 지 꽤 됐지만 저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어떤 나라고 미국 군사력이 지금 어떤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야 우리가 뭐 무력 사용 불사 대만을 반드시 통일해야 됩니다. 무력 사용 불사합니다. 남중국해 무력 사용 불사합니다. 그게 시진핑 중국 입장 아니에요. 이게 웃긴다는 소리지. 그러면 무력 충돌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야 그럼 평양에 왜 애초에 핵 중합안점 차리도록 했고 탄도미사일 중합 뷔페 차리도록 했어. 그래갖고 우리만 더 부담 독박 쓴 거 아니야. 중국 입장에서 그 계산하게 되지. 그럼 쟤들 어떻게 중국식 사회주의 해서 좀 약간 좀 뭐 깃발을 이렇게 흔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불가능하죠. 너무 오래 너무 멀리 왔어. 거기다가 대한민국이 너무 발전을 많이 하고
눈높이가 조금이라도 외부랑 교통이 일어나고 접촉이 더 활발해지면 모든 사람의 눈높이가 지금 탈북자 눈높이가 돼요. 혹은 탈북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경지대 사람들 눈높이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된 거야. 부담스럽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명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밍의 예언이 생각나더라고. 리짜 해밍이 네덜란드 안 가고 집에 있는 이유도 이걸 보면 알죠. 어떻게 갈 수가 없어. 베이징도 갈 수 없고 집에만 있어야지. 네덜란드냐 베이징이냐가 아니라 네덜란드 아니면 갈 곳이 없다요. 베이징은 이미 망조가 들려서.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그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이런 구절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그 죽을 자리에서 이제 기관총 들고 적이 오는 걸 기다리면서 양파인 것은 양파인 것은 양파인 것은 양파인 것은 이러면서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공포를 이기려고 발악을 해요. What is an onion? is an onion? is an onion 하면서. 평양과 베이징의 듀엣이 지금 물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의심하는 북한을 의심하는 중국을 의심하는 북한을 의심하는 중국을 의심하는 북한을 의심하는 중국을 의심하는 북한을 의심하는 끝없이 가.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야, 북한 애들이 갈 곳이 없어갖고 저거 미국에 체제 매각하려는 거 아니야?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북한의 입장에선 야, 쟤들이 어차피 궁지에 몰렸으니까 우리를 미국에 팔아넘기는 빅딜 치는 거 아니야, 미국이랑? 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도 불러들이고 러시아랑도 투고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중국을 의심한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중국을 의심해서 만약에 러시아랑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뭐 많이 얻을 게 없어. 사실 러시아 가지고는 답이 안 나거든. 그럼 뭐 그다음 뭐야? 미국한테 팔아야지. 체제 매각해야지. 자, 복잡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리짜 해밍은 네덜란드 안 가고 집에만 있게 되는 거지 뭐. 예. 집에서 뭐 도 좀 닦으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